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공고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종찬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공고문을 다 출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공고문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고문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교육을 들어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사업이죠.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자리 제공,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적이다. 그러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 핵심적인 사업 목적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제공,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제 앞에 예비자가 붙었죠. 법적으로 사회적 기업 지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정된 다음에 지정기간이 도과하면 그 이후에 법적인 지위가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먼저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먼저 신청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원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기업이 좀 많이 어려워요. 정부 지원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기반을 확충한다라는 그 목적에 따른 그런 쪽 지원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실사를 받으실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사회적 기업의 사업 목적과는 약간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식 명칭은 이제 2020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라는 사업이고요. 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정되면 3년 동안만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정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정 혜택은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바로 지정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자격증 같은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자리 창출 지원도 있고 사업개발비 지원도 있고 전문인력 지원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면 바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 사업들의 신청을 각각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신다는 거는 이런 자격이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격을 보시면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단체가 신청 자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면 다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건을 다 갖춘 법인 단체인데 왜 떨어졌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이것은 신청 자격입니다. 단순히 1차적인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인 거고 향후에 어떤 합격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제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번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탈락을 했으면 올해와 내년까지 신청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정이 만료 취소되거나 예전에 반납했던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취소된 지 3년 이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제한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이슈가 요즘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법률 위반이 돼서 신청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고 일자는요,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날 났습니다. 접수 기간은 그날부터 3월 6일 금요일 18시 6시까지 이제 접수 기간이 됩니다. 그 접수 방법으로는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제 검색 엔진에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또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통합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상 관련 문의는요, 보통 저희 지원기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기업이 예비사회적 기업의 형식적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었는지,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예전까지는 어떤 기존의 이 기업이 어떤 실적들을 내고 있었는지를 이제 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요건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면서 보통 그 사업계획서상 또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실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지원을 받으려고 왔다. 사회적 기업 보조금이 우리 기업 경영에 필요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물론 기업의 필요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원래 취지와는 약간 다르다라는 부분들 좀 인지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대로 이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의 인증 계획이라든지 또는 대표님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향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법인 등기를 하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등기가 되셔야 되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 일반 개인 사업자만으로는 신청이 좀 어려우시다는 점,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히 이제 이거는 사업 계획서 랑 좀 비슷하게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사실 확인서와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유급 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가 제출 서류 목록에 있습니다. 해당 기업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가 있는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유급 근로자 명부를 제출을 해주시되 없는 부분들은 이런 서류가 필요치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특히 근로관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급여대장상 이제 이체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사전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적 기간은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는 세무사에 가계산 재무제표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계산 재무제표가 없다면 자체 결산 확인서라고 해서 기업이 직접 기재를 하시는 양식이 있어요, 하단에. 그래서 그 양식에 기재를 하시고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7번째,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접수 마감일은 2020년 3월 6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공증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증이 없다면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니까 꼭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8번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같은 경우는 관련 실적이 있는 기업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9번째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향후에 지금까지도 또는 향후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필요되는 노동관계법령, 특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이런 제반 법령들을 지금까지 잘 준수해왔습니다. 앞으로 잘 준수할 것입니다. 라는 확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청 서류에 아마 근로자 관련 서류도 들어갈 거고 대표님 서류도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11번째 사회적 기업 기본과정 그리고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각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 마감일 2020년 3월 6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대표님이 꼭 들으셔야 돼요. 이 이수 확인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 시스템에 가시면 이러닝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2019년 3월 5일에 들었다. 그러면 1년이 약간 지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셔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서류로 대표자 이력서, 13번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의 추천서 이런 거 해당 기업만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수사항은 지정 요건, 그러니까 신청할 당시에 그리고 지정이 됐다면 그 지정 당시의 요건을 유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신규로 예비사회적 기업이 된 이후에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잘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고용관서나 공고의 지도점검 또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넘어가서 지정 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특히 이제 이 지정 요건을 맞추시기 위해서 만약에 허위로 서류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없는 사람을 올린다든지 급여를 잘못되게 올려서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특히 이제 이중 지원이 많이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또 다른 지원을 다시 같이 동시에 중복 지원을 받으신 경우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에 없이 시정 지시에 불응한다거나 아니면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면 지정 취소가 되게 됩니다.